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요즘 빌딩 시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던 지역은 거의 정해져 있었죠. 강남, 성수, 한남동 이런 지역들 위주로 돈이 몰렸거든요. 근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촌 요즘 어떻습니까? 북촌 분위기 계속 갈까요? 종로 3가에 외국인이 진짜 많던데 물건이 있나요? 재밌는 건 이 지역들이 갑자기 생긴 상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다시 투자자들이 몰릴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성수동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다고 느끼는지 빌딩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서촌, 북촌, 종로권은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보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어려웠거든요. 규제 많죠, 심이 까다롭죠, 그리고 골목도 좁고 주차 공간도 안 나오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은 항상 비슷합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곳보다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지역으로 결국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의 서촌과 북촌, 종로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 직접 가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진짜 외국인이 많아요. 특히 북촌이나 서촌은 주말에 가보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호텔을 가고 명품을 사고 유명 브랜드에 가는 게 메인이었다면 직접 골목을 걷고 동네 분위기를 느끼고 머무는 경험 자체를 소비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강남처럼 신축 건물들은 사실 해외에도 정말 많아요. 근데 서촌과 북촌은 다르죠. 한옥 골목, 돌담길 이런 느낌은 시간이 지나야 만들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낡은 요소 자체를 재미있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옥 스테이예요. 요즘 좋은 한옥 숙소의 가격을 보면 놀랍습니다. 호텔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예약은 계속 차죠. 왜냐면 단순 숙박이 아니라 경험 자체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한옥 마당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기와 지붕이 보이는 창문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행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글로벌 브랜드들도 이미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동인구 많고 메인 상권이고 눈에 잘 띄는 자리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 자체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브랜드들은 얼마나 분위기가 살아있는 공간인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촌, 북촌은 건물 하나보다 동네 전체 분위기가 연결되어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쇼핑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골목 자체를 계속 돌아다니게 돼요. 이게 상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결국 상권은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는 동네들이 강해집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이런 지역을 보는 이유도 단순히 감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한국 안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동네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한옥 하나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규제가 정말 강력해요. 실제로 이쪽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쉽지 않고 심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도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높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옥 보존 지역들은 뼈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조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외관 제한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도 있어요. 사실 이 지역은 2층 이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돈 들여서 샀는데 왜 내 맘대로 못하지? 근데 바로 그 규제가 결국 기존 건물들의 가치를 더 올려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분위기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아이러니하게 이 규제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 개발형 시장이라기보다 보존형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미 잘 만들어진 건물들이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득을 많이 본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가격이 높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 방어에서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이거 지금 새로 하면 절대 이렇게 못 만들지,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지 경계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경계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담장이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또는 건축물 대장이 현황이랑 다르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감성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등기, 현황 측량, 건축물 대장, 도로 관계, 인접 필지 상황 이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입장 제한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게 동네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북촌 한가운데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권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제한이 있으니까 오히려 작은 브랜드들, 개성 있는 공간들, 체험형 매장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비 흐름은 오히려 그런 공간들을 더 좋아해요. 특히 익선동이나 종로 상가 쪽을 가보면 낡은 건물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허물었을 건물들이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죠.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동네 분위기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역은 밤 분위기도 굉장히 동합니다. 을지로, 익선동, 종로 3가 이 동선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의 필수 코스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SNS에 퍼지는 거죠.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소가 살아남아. 그래서 서촌, 북촌, 종로는 그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수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물론 아직도 강한 지역입니다. 여전히 잘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진입 금액 자체가 너무 커졌어요. 예전에는 성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이미 성장한 가격 위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장이 됐습니다. 특히 성수도 이제 메인 라인이 아니면 차이가 커지고 있고 골목 하나하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결국 앞으로는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고 경험하고 기억하는 동네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서촌, 북촌, 종로는 그 흐름 안에서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건물을 보는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투자 시장은 점점 더 시간이 만든 자산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무데나 만들 수 없는 것, 오랜 시간이 쌓인 분위기야 흐름을 가진 것, 그런 자산들이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더 가치가 높아질 지역은 성수 같은 대형 상권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서촌, 북촌 같은 오래된 도시명 상권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빌딩 매입이나 매도,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 방향이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